겨울인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유로 2024 예선 4경기죠. 7번 경기부터 10번 경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1번 경기부터 14번 경기는 오후 시간에 플래티넘 멤버십 채널에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방송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동안 저는 7번 경기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7번 경기는 큰 맥락에서 보면 일단은 승무패의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의미가 없는 경기입니다. 그리스와 프랑스의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는 전통적으로 홈에서 강인하긴 합니다. AEK 아테네의 기둥이죠. 3선의 로타와 2선의 만탈로스가 나오지 못하긴 하지만 그리스는 양쪽 날개죠. 펠카스와 마도울라스만 이상 없을 때는 그 경기력은 항상 일관적입니다.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이고요. 그리스는 플레이오프 토너먼트가 확정된 상황이고 원정 프랑스는 B조 1위가 확정된 상황입니다. 프랑스가 하기 나름인 원정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 입장에선 본선 1번 시드가 10중 8구인 상황에서 주예선 8전 8승이라는 히스토리가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상 중인 레알 마드리드의 카마빈가 없이도 리버풀의 코나테 없이도 또 파리 생제르맹의 에메리 없이도 아주 잘 돌아가는 프랑스입니다. 자, 하지만 마지막 그리스 원정에서 악착 같은 전투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승리, 그 승리에 갖다 붙일 만한 명분은 이미 모두 얻어놓은 프랑스의 상황입니다. 스로에게 빨간 줄 걷지 않고 무승부로 악수를 나누는 게 가장 좋은 그림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조예선 8점 8승을 8전 8승을 전승을 노리고 있는 프랑스인지라 무승부 단통 구간의 리스크는 너무 커 보이고요. 7번 경기의 선택은 홈 그리스의 무패 더블 구간의 큰 그림을 내려놓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크로아티아와 아르메니아의 D조 경기입니다. 크로아티아는 다른 생각 없이 이기기만 하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홈 경기이니만큼 아르메니아만 잡으면 조 1위든 조 2위든 본선 직행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맨시의 코바치치, 베를린의 유라노비치 없이도 표시 안 납니다. 차고 넘칩니다.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순간 경기는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속절없이 탈락한 아르메니아이기에 그냥 이 경기만 생각하고 그라운드를 누비다 보면 크로아티아는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최악의 경우 플레이오프 티켓도 유리한 상황인 크로아티아가 마음 편히 즐기는 축구를 시즌에 보일 것 같은 매치업입니다. 8번 경기의 선택은 홈 크로아티아의 단통 승리 구간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9번 경기고요. 정말 흥미진진한 경기입니다. 피파 랭킹 28위 웨일즈와 38위 튀르키예의 매치업입니다. 원정팀 튀르키예는 무승부만 거두어도 D조 1위로 본선 직행을 합니다. 튀르키예가 웨일즈에게 패하고 크로아티아가 아르메니아에게 승리를 거두면 크로아티아가 1위, 튀르키예가 2위로 나란히 본선으로 향하게 됩니다. 1, 2위를 떠나서 D조의 본선 직행팀이 튀르키예와 크로아티아가 아닌 다른 팀이 생기는,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본선 직행팀이 바뀌는 단 한 가지 경우의 수는 웨일즈가 이미 본선이 확정된 튀르키예를 잡고 같은 시간 크로아티아가 아르메니아를 이기지 못하면 튀르키예가 1위, 웨일즈가 2위로 본선 갈아타기를 하게 됩니다. 크로아티아는 아르메니아와 비교해서 웨일즈와 승점이 동률이 되더라도 상대 승점에서 유일하게 웨일즈에게만 뒤져 있기 때문에 웨일즈와의 1차전에서 그 브로드헤드에게 극장골을 쳐맞은 게 두고두고 한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크로아티아나 웨일즈나 아직 플레이오프의 기회는 있기 때문에 복수의 칼날은 그때 꺼내들면 됩니다.
크로아티아가 3번 시드로 올라간다면 웨일즈가 플레이오프 세미파이널 스테이지를 뚫고 4번 시드에서 같은 조로 편성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이죠. 웨일즈 입장에선 튀르키예를 불러놓고 선취골을 넣게 되더라도 크로아티아가 아르메니아를 압살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승리에 대한 강한 투지는 반감되리라 봅니다. 터키란다. 죄송합니다.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빡빡한 일정들 때문에 인터밀란의 가라노글루를 비롯한 A라인업의 부재 예상들이 쏙쏙 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많은 중원에서의 미들라인에서의 충돌은 자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웨일즈의 파상 공세를 튀르키예의 2, 3선 모두가 내려서 방어하면서 기습적인 원찬스를 노릴 것으로 전망을 해봅니다. 웨일즈는 쉽게 그러니까 뭐 튀르키예가 모두 내려앉아 있으니까 쉽게 하프 스페이스를 점령하면서 끊임없이 본모습 무레의 고공타점을 이용하려 하겠죠. 무레가 197인가요? 튀르키예 3선의 견제와 시선을 무레의 공중으로 돌리게 해놓고 브룩스와 윌슨의 원더골을 노릴 것으로 예상을 해보고요. 웨일즈가 튀르키예에게 패하지 않는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9번 경기의 선택 또한 마킹 구간을 줄이는 공격적인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홈 웨일즈의 단통 승리 구간을 공략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경기입니다. 루마니아와 스위스의 아이조 1, 2위 결정전입니다. 피파 랭킹으로만 본다면 14위 스위스가 48위 루마니아에게 손쉬운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들어 조직력이 만개한 것 같은 느낌은 지울 수가 없는 루마니아이고 2002년의 대한민국 국가대표처럼 개인보다 팀을 외치는 전술들이 먹혀들면서 지금은 무승부만 거두어도 조 1위로 본선 직행을 하게 되고 최소 2번 시드를 확보하게 되는 놀라운 여정을 걷고 있는 루마니아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루마니아의 오버페이스가 멈출 때도 되었고 스위스는 루마니아의 미끼 상품이죠. 그 푸스카스를 그 푸스카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위스는 루마니아의 미끼 상품, 그러니까 다른 팀들이 했던 것처럼 제노아의 푸스카스만 묶으려고 하는 그런 오류만 범하지 않는다면 무난히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푸스카스라는 미끼를 물지 않고, 그러니까 나무만 보지 않고 숲을 볼 수 있는 축구를 한다면 기량면에서 스위스가 압도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루마니아는 뭐 떼거지로 공격을 합니다. 상대 팀의 삼선들이 푸스카스에게 집중을 하는 틈을 이용해서 루마니아 이선들의 동작은 상대팀 뒷공간 틀기에 최적인 상황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스위스가 지난 1차전에서 인저리 타임에 2골 먹히고 깨갱된 것도 2대 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루마니아의 스탄치오나 체레치오에게 중앙 공격의 공간을 안 내주려고 하다가 파르마의 미하일라에게 탈탈 틀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전술적인 미스만 되풀이하지 않고 차분하게 스위스의 방식대로 경기를 주도해 나간다면 스위스는 아이조 1위의 자격으로 본선으로 가시게 될 겁니다. 10번 경기의 선택도 마킹 수도 줄일 겸 주관적인 풀이로 엉망진창이 될지도 모르는 단통 구간으로 가보겠습니다. 홈 루마니아의 단통 패배 구간에 달달 떨면서 마킹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끝났네요. 이제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67회차 승무패 최종판을 가늠할까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고요. 주말 68회차는 프리미어리그 라리가의 승무패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겨울이 연승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